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최근 테슬라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짧은 대답 하나가 이 신차 소식을 넘어서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는 알았다라는 한마디를 던지고 있습니다. 보통 테슬라의 신차 소식이라고 하면 주행거리나 가속 성능 같은 스펙에 열광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좀 결이 좀 다르고 이번 소식의 핵심은 바로 공간인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SUV 차량들은 덩치가 점점 커지지만 정작 i3을 태우기에는 힘든 상황인데요. 이 자동차 내부의 구조적 한계가 실제로 전 세계적인 저출산의 숨은 원인 중 하나라는 이 경제적 분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미니밴보다 훨씬 더 쿨한 차가 나오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지, 또 3열 전용 도어라는 파격적인 제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이 테슬라가 준비 중인 차량은 어떤 차량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흥미로운 논문부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던 니커슨과 데이비드 솔로몬 교수가 발표한 카시트가 피임 도구인가라는 연구인데, 이 제목부터 다소 자극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안의 수치는 매우 냉정한데요. 미국에서 카시트 의무 사용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아이가 둘이 있는 가정이 셋째 아이까지 낳을 확률이 연간 0.7% 하락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작 0.7% 정도 하락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인구로 환산한다면 2017년 한 해 동안만 8,000명의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다는 뜻이고, 1980년 이후로는 무려 14만 5천 명의 출산이 자동차 뒷좌석 공간 부족 때문에 억제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현재 대부분의 5인승 SUV나 세단의 뒷좌석 폭에는 카시트 3개를 나란히 설치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셋째를 낳으려면 차를 훨씬 더 큰 대형 SUV나 미니밴으로 반드시 바꿔야만 하는데, 이 교체 비용이 출산을 가로막고 있는 경제적 장벽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테슬라의 현재 라인업을 한번 살펴봐도 모델 Y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가 맞지만, 이 3열이 늘어난 모델 YL도 이 성인이 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모델 X는 팔콘 윙이라는 혁신적인 문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트위터에서 한 사용자의 제안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3열 시트가 있으면서 각 열마다 전용문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타고 넘어가지도 않는 차를 만들게 된다면 이 80년 만에 보지 못하는 베이비붐이 일어날 것이라는 제안을 합니다. 일론은 이 트윗에 대해서 알겠다라고 짧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이미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통해 스테인레스 강판의 강력한 엑소스켈레톤 구조를 증명하고 있는데, 만약 사이버 트럭의 플랫폼을 활용한 사이버 SUV가 나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트럭의 차체 길이는 5,682mm에 달하고, 이 국내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가 4,999mm인 것을 보게 된다면 약 687mm가 더 긴 수치입니다. 이렇게 큰 플랫폼에 3열 전용 도어, 즉 6개의 문이 달린 SUV가 탄생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겁고 거대한 차를 만들게 된다면 효율성은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해 볼 수 있는데요. 또 문이 6개면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고요. 6개의 문을 달지 않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과연 이 문 6개짜리 SUV를 어떤 기술로 현실화시킬지 궁금한데요. 먼저 테슬라 관련 뉴스를 잠깐 듣고 2부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테슬라 뉴스를 살펴보면요. 이 로이터 통신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역대급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스페이스X의 상장 신청과 개인 투자자 20% 배정에 대한 가능성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놀랍게도 훨씬 더 구체적인 30% 배정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로이터가 보도한 팩트를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는 이번 스페이스X의 IPO 물량을 무려 30%로 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보통 기업 상장 시 개인의 목이 5에서 10%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월가의 전통적인 방식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IPO를 위해서 은행들에게 각자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미국의 고액 자산가와 패밀리 오피스를 전담한다고 하고, 모건 스탠리가 이 트레이드 플랫폼을 통해서 소액의 개미 투자자를 상대한다고 합니다. UBS와 시티은행이 유럽과 아시아 등 글로벌 개인 투자자를 공략하고, RBC는 캐나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길을 열어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예상되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75조 달러고요. 이 한화로는 2,638조 정도 되는데, 사우디 아람코가 세웠던 역대 최고의 조달 기록인 290억 달러를 가볍게 넘을 수 있는 역대급 상장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제 방송했던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개인 물량 20%만 확보해도 향후 두 회사가 합병할 때 이 머스크에게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져줄 우호 세력을 갖는 것이라고 분석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수치가 30%까지 늘어났다는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두 회사의 결합을 더 확실히 또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은 수익률이나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합병에 반대할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지지하는 30%의 개미 투자자는 이 다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가장 든든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30%라는 수치는 기관에 간섭이 없어도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운영을 결정할 수 있는 공격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개인 물량을 30%나 풀고 있다는 것은 테슬라를 지탱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스페이스X로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투자자가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스페이스X의 청약에 뛰어드는 자금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테슬라 주가는 당분간 수급 측면에서 상당한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어쩌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가 안정보다는 두 회사를 하나로 묶어서 이 최고의 플랫폼 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더 큰 그림을 만들고자 이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로이터가 전하고 있는 소식대로 정말 30%라는 숫자가 이 합병 시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될지가 궁금하고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빠르게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 킬러라고 불렸던 합작 프로젝트가 2026년 공식적으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소니와 혼다의 합작 법인인 SHM이 야심차게 준비했었던 아필라 이야기인데요. 이 기사에 따르게 된다면 아필라는 프로토타입을 넘어서 2026년 북미의 인도를 목표로 달리고 있었고, 무려 45개의 센서와 고성능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차량 내 플레이스테이션의 통합까지를 내세우며 이 시장에 눈길을 끈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걸림돌은 가격과 시장의 환경이었는데, 아필라 세단은 약 9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고, 한화로는 1억 3,500만 원 정도 합니다.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전쟁을 주도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이에 고가의 프리미엄 전략은 결국 독이 된 것 같은데, 결국 혼다는 이 전기차 전략을 재검토하면서 아필라를 포함한 여러 EV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캘리포니아의 초기 예약자들에게는 예약금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혼다는 높은 비용과 수요 둔화를 이유로 아필라에 공급하기로 했던 핵심 기술과 제조 자산을 거두어들이는 결정을 했고, 소니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의존할 수 있는 제조 기반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이 프로젝트는 취소되게 되었는데요. 이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신생 업체들도 겪고 있는 양산의 지옥을 이 소니와 혼다라는 이 두 회사들도 그대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필라가 내세우고 있는 차 안의 게임 기능은 완벽한 자율주행이 전제될 때만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나 혼다가 테슬라의 FSD에 필적할 만한 주행 데이터를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주행 중에는 쓸 수 없는, 즉 멈춰 있을 때만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에 무려 1억 3천만 원을 태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럴 소비자가 없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는 합작의 한계고요. 최근 충전연합이나 AI연합 등 테슬라를 잡겠다라는 연합군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거대 기업 간의 결합은 늘 주도권 싸움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수익 배분과 기술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하면서 점점 각자의 길을 찾기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이고, 소니와 혼다 역시 의사결정의 체계가 다르고 각자의 이익이 충돌하면서 테슬라처럼 한 명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수직 계열화를 이룬 이런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피스커도 파산했고요. 패러데이 퓨처도 사라졌으며 이제 아필라마저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 킬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으로는 어떤 회사가 사라지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현재 테슬라의 미국 내 시설에는 옵티머스 관련 구인 공고가 100개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연구원이 아니라 제조 엔지니어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의 전문가 등 대량 생산 라인에 특화된 인력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프리미엄 라인이었던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을 중단하고 캘리포니아 프리먼트 공장의 해당 라인을 옵티머스 전용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현재 구체적인 테슬라의 맵은 2026년 초 양산형 프로토타입인 옵티머스 버전의 3를 완성하고 2026년 말 연간 100만 대 규모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기적인 목표로는 기가 텍사스에서 전용 공장을 통해 연간 1000만 대의 옵티머스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것이 목표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사업의 가치가 테슬라 자동차 사업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장기적으로 10조 달러 규모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현재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가장 먼저 투입하려고 하는 곳은 가정이 아니라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 필요한 산업 현장이고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구인난이 심각한 물류와 제조 분야를 먼저 장악한 뒤 이 가정과 의료용으로 점차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제조사라는 껍질을 벗고 이 다른 회사로 변하게 되는 것인데 정말로 테슬라가 24시간 일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연간 100만 대씩 찍어내게 된다면 전 세계 경제가 정말 재편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2026년 말 양산의 시작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연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낙관적이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프리몬트의 생산 라인이 실제로 이 대규모의 채용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옵티머스가 실험실을 끝내고 이제는 실전에 투입될 준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테슬라에서는 언제쯤 옵티머스 버전 3를 제대로 공개할지 기대되고요. 과연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을지 발표 소식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일론 머스크에게 26억 달러, 하나로는 약 3조 9천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배상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거액의 판결이 나온 이유와 그 과정이 상당히 악의적인데요. 우선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소송은 2022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손해를 본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인데요. 배심원단은 일론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증권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혐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지분 5%를 넘게 확보하면서도 이를 법적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몰래 주식을 더 싸게 모았다라는 점을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인수계약 체결 후 스팸 계정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계약을 파기할 것처럼 행동해 의도적으로 트위터의 주가를 폭락시켰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인수가를 낮추기 위해 시장에 공포를 심었고 이 과정에서 주식을 판 개미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배심원단은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보가 협상이 아니라 의도적인 기만이었다라고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판결의 정당성보다 더 충격적인 건 배심원단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변호인인 알렉스 스피로가 공개한 판결문을 보게 된다면 이 수십 개의 검은색 숫자 중 유독 이 8월 9일 피해액의 항목만 밝은 파란색 잉크로 4.20달러라고 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20은 일론 머스크가 과거 대마초 관련 농담을 하면서 테슬라 상장 폐지를 언급할 때도 썼던 숫자인데요. 배심원단이 정직한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를 비웃기 위해서 일부러 이 숫자의 색깔까지 파란색으로 바꿔가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3조 원이 넘는 엄중한 판결을 배심원들은 사적인 복수와 조롱으로 전략시키고 있는 셈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나온 배경이 정의가 아닌 이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적대적인 샌프란시스코의 정치적 편향성이 배심원들의 판단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신성해야 할 법정의 판결에서 420이라는 숫자에만 유독 다른 색깔을 써서 배심원단이 강조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공정성을 기대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살펴보고 있는 파란색 420 사건은 이 해프닝 정도가 아니고 어제 방송에서는 델라웨어의 캐슬링 맥코미 판사의 사례를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맥코믹 판사는 주주의 80%가 찬성한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을 무효화했고, 최근엔 머스크의 비난글에도 좋아요를 누르는 등 이 노골적인 적대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의 배심원단부터 델라웨어의 법관까지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일론 머스크를 무너뜨리기 위해 위험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성하게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따져야 될 미국의 법원이 감정과 편견을 가지고 3조 원대의 판결을 결정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판결은 결국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요. 이번 판결을 보면서 왜 일론 머스크가 점점 스페이스X의 우호 지분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지, 또 테슬라 안에서 25%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테슬라가 준비 중인 SUV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이 문이 6개가 된다면 차체 강성이 버틸 수 있겠나?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의 모노코크 구조라면 3열의 도어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에서 이미 엑소스켈레톤이라는 대안을 보여준 바 있고, 이 외부에 있는 초고경도 스테인레스 스틸 자체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골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B필러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3열 전용 진입로를 설계할 수 있는 어쩌면 공학적 토대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주차장 문제인데요. 문이 정말 6개가 된다면 옆차와 좁은 간격 때문에 문을 열 수 없는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특히 한국처럼 주차폭이 매우 좁은 경우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테슬라가 어떻게 해결할지 저도 매우 궁금한 상황인데요. 2열과 3열 도어를 연동형 슬라이드 방식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모델 X의 팔콘 윙을 적용해서 수직 개폐형 도어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문 하나에 들어가는 복잡한 유압 장치와 전기 배선 때문에 무게와 단가가 급등했지만, 테슬라는 48V 시스템을 도입해 배선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고, 어쩌면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개의 도어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사이버트럭과 국내 SUV인 팰리세이드를 비교해봐도 2열과 3열 사이에 문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적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3열 승객이 2열 시트를 접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승하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게 될지,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그 쿨한 방식은 무엇일지 점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요. 자동차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 셋을 낳는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미니밴의 실용성에 사이버트럭에 장점을 더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차량이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는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또 사회적 난제 역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증명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아직까지 많은 것이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추측만 나오는 상황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새로 나오는 SUV의 실체를 보여주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문이 6개 달린 SUV가 나오면 바로 예약하실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 모델 YL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